먹을거리로 넘쳐나는 요즘. 만약 다가올 미래에 식량 문제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 I gotta figure out how to grow 4 years worth of food here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앞으로 한 3, 40년 후에는 3.2도가 올라간다니까 이런 온난화 경향이 점점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는 경향하고 더불어 또 이제 걱정하는 바가 이제 갑자기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폭설이라든지 이런 이상기상이 이제 자주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또한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우리 농작물에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온대과수인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경상북도 이런 쪽이 굉장히 사과 재배 적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강원도에서 고품질 사과가 생산이 많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단감 같이 이렇게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그런 작물들은 점점 이제 중부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로 손꼽히는 작물들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 지도가 점점 바뀌며 주산지도 변하고 있다. 문제는 사라질 위기의 농작물도 있다는 것이다. 30년 후로 가면 갈수록 고랭지에서 여름배추 재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빨갛게 익는 그 온대성 과수인 사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이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후가 변하면서 새로운 작물 재배 시도가 늘고 있다. 당진의 한 농가. 꽈리고추의 주산지 면천면에서 브라질이 원산지인 열대과일 패션 프루츠를 3년째 재배 중이다. 제가 꽈리고추를 올해 했었는데요. 연작 장애로 많은 병해충도 생기고 또 인력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작물을 찾다가 패션 프루츠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열대과일 재배 초보 농부다 보니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또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어 탄탄한 판로 확보도 마련해야 한다. 연관이 없을 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옛날보다는 겨울에도 좀 추위가 좀 덜하고 또 시설로 많이 보완을 하고 난방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농가 소득에 기대를 걸고 주변에서도 특수작물 재배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쪽에 다른 작물로서는 오크라라든지 또는 프리지어 이런 또는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이곳에는 레몬, 라임, 올리브 등 30여 종의 아열대 과일들이 온실에서 자라고 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이제 한 30여 년 전에 필리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키우기 시작하다가 요즘 자꾸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또 자꾸 이제 아열대 식물들이 이슈가 되고 동남아 외국인들이 여기 이제 많이 상주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또 소비시장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하면서 하나둘 접하다 보니까 가지수가 늘어나게 됐죠, 이게. 정부 역시 특수작물 재배를 권하고 있어 농가들도 새로운 소득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제 기술센터나 기술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를 또 저희 농업인들 소득 작목으로 이제 어떻게 시험 재배를 하고 자꾸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작물들이 괜찮아질 것 같고 또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계속 수입산들이 되니까 수입산들에 익숙해진 우리 소비자들이 국내산이
얼만큼 우리에게 좋은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죠, 이게.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정부 주도형 농업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농민은 그저 정부 정책에만 따라야 한다고 아쉬움을 호소한다.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유통 구조나 그 수매 방식 자체가 그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농민은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다양성, 소비자가 원하는 이런 다양한 것, 그런 로컬푸드의 활성화, 그리고 이런 정도 좀 노력할 수 있고요. 큰 줄기는 농민하고 행정이 소위 말하는 협치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형 농업 정책의 원류는 근대화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추구하다 보니 모든 농산물들이 획일화, 표준화되었다. 때문에 판로에 초점을 두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 가서 이제 뭘 사도 시장에 가서 살 때 테레비를 사러 가도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른 걸 사거든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근데 농업에 관계된 건 단순화, 표준화가 너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없고 인식 자체가 좀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쪽에 인식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소비자는 분명하게 다양한 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종 종자들 역시 1970년대 이후 생산성이 뛰어난 보급종에 밀려 자연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말한다. 토종 종자가 무조건 작거나 수확량이 토종 씨앗이 사라진 것은 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급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 토종 벼를 심었던 농가들도 그때는 다 통일벼로 획일화를 했죠. 그래서 정부 보급종만 심도록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좀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키우기 어렵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원인은 농산물 가격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폭락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량이 많은 쪽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토종 씨앗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 종자들이 외환 위기 때 외국계 기업으로 대거 팔려나갔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IMF 관리 체제였죠. 이제 우리가 한 97년 정도 됐을 때. 당시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외환 확보, 그러니까 중대창한 과제였고요. 그때는 뭐 여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넘어갔는데, 당시 이제 종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종자업계, 뭐 1, 2, 3위 기업들이, 당시 이제 외환 확보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두 외국계 기업으로 M&A가 됐습니다. 때문에 과거 우리 종자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비싼 로열티를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건 예를 들어 고추씨만 하더라도 뭐 우리 한국에서 원종을 처음에 갖고 있다가 외국계 회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한국으로 왔지만 그 로열티는 주고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방에서 종자를 구하는데 대부분 구하는데 굉장히 비싼 값에 지금 종자를 구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지어서도 수지타산 맞추기도 어려운데 로열티까지 줘야 되는 그런 이중고의 농민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과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씨앗으로만 인식했던 종자. 종자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임을 알고 종자 강국과 글로벌 종자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씨앗, 우량 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농업의 생산에 막대한 영향이 있죠. 농작물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원활하게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원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2002년 247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3년에는 5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종자 기업이 계속해서 거대화되는 것은 거대화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종자를 확보를 못한다고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뭐 엄청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자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종자 문제가 없었잖아요. 계속해서 왜냐면 내가 최종해가지고 또 다음에 심고 또 최종해가지고 다음에 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종자를 안 주면 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어떤 나라와 종자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나라와 갈등 관계에 벌였을 때 우리에게 종자 주지 마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이게 그 짧은 사이에 과거에 우리가 쓰던 종자를 다시 살려가지고 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이내에 불과한 실정. 때문에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2020년까지 종자 산업을 육성하자는 대책으로서 이제 2020 종자 산업 발전 종합 대책도 발표를 이미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북 김제에다가 대규모 그 육종 단지도 정부 주도에 조성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종자를 금보다도 비싼 종자를 개발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걸 수출하자. 그래서 이제 종자 산업을 수출 산업화하자.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제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종자의 중대성을 깨닫고 종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던 토종 종자의 중요성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또 지금 온난화되고 있지만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도 원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땅에서 적응해 왔던 이 종자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쓸모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토종 씨앗의 또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 심었을 때 안정적으로 잘 발화가 되고 잘 크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가뭄에 있어서는 토종 종자들이 되게 좀 강한 면모가 좀 있어서 기후가 좀 변하는 데에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잘 자라는 편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우리 종자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종자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량 자급률이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는 토종 종자를 활용해 세계 종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 예를 들면 뭐 한중 무역 요즘에 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한국의 재래 종자를 가지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했을 때 중국에서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생산한 건 유기농 하나만 가지고 경쟁을 해야 돼요. 중국에도 농산물이 있으니까 시장에 나갔을 때. 그러나 그게 한국 재래 종자에 의해서 좋은 방식에 의해서 농사를 했다 그러면은 훨씬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외환위기 당시에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의 토종 종자들이 해외 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갈수록 우량 종자 확보는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과거 외국계로 넘어갔던 종자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다시 인수되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아쉬운 현실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랐던 토종 종자가 생산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항성이나 또 병해충에 강한 장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 활용한다면 우리 또 토종 종자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분들이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벼나 밀, 콩 등을 재배하거나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큰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토종은 자생종과 재래종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병해충, 저항성,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 육종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종자들을 모아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한 5만 7천 자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재래종, 그러니까 우리가 재배했던 그런 것만은 농민들이 이제 재배했던 거는 한 4만 2천 자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토종 종자가 사라졌다. 1,400종에 달하던 토종 벼가 가장 많이 사라져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토종벼는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 아마 이제 굉장히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도 이제 그런 분양을 해드리니까 아마 몇 분은 아마 재배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서로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르게 불린 이름으로 볼 때는 한 1,400 품종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는 국내 유일 토종 씨앗 박물관이 있다. 강희진, 김영숙 부부가 벼, 콩, 보리 등 토종 종자 1,800종을 직접 모아 올해 초 박물관을 열었다. 우리 안 식구가 토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슬로푸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로푸드 운동하고 토종 운동을 이제 하면서 공부도 하고 여기 밭 뒤에 밭에는 이제 토종도 심고 그래서 토종을 사람들한테 보급도 하고 이런 이제 일을 했었죠. 그런 일을 해서 씨앗 도서관을 생각하다가 이제 박물관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 부부가 유독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남들은 정리할 나이에 왜 일을 벌이느냐. 토종은 이 지역 기후, 토양,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안정화된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지속해서 질 수 있다는 거고 토종씨나 토종 종자는 모든 육종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 토종 육종 기본이 없으면 토종이 없으면 새로운 육종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않을까요? 토종 종자들을 보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서울 도시 농부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들도 토종에 대한 관심이 많다. 토종 종자에 왜 관심이 많게 되냐 하면은 토종 종자 중에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음식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토종 종자를 해야만 그 옛날의 맛이 나고 또 그 맛의 향이 굉장히 토종 아닌가 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다. 우리 이제 강동구 행사 때마다 우리가 최종한 토종을 씨앗 나눔 행사 이래가지고 구민들한테 나눠주니까 구민들이 이제 그때만 되면 내년도 씨앗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씨앗 나눔 행사에 참여해서 씨앗을 구하고 그래서 구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아 이것이다, 아 정말 토종이구나. 그건 뭐예요? 이거는 삼동파 아니면 삼층거리파라는 중부지방에서 특히 여기 충남지방에서 많이 먹는 중파 종류예요. 여기 할머니들은 다 이 파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파도 저도 이쪽 지역에서 구했는데 할머니들이 오히려 지금은 저한테 씨앗을 얻어가셔가지고 옛날에 이거 갈아서 김치 해먹던 파라고 하면서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해 10년 전부터 전국 여성 농민회에서 토종 씨앗 지키는 일을 해온 신지연 씨. 3년 전부터는 부여로 내려와 토종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은 한 60여 가지의 토종 작물을 키우는 곳이고요. 주택에는 수확해서 팔거나 이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씨앗을 남겨가지고 채종포라는 뜻이 씨앗을 받는 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나누고 또 어디 이제 분양할 때 있으면 또 분양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토종 완두, 토종 감자 등을 심으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한다. 그녀가 몇십 년째 토종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는 이제 사라지면 다시 우리가 만나거나 심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씨앗을 보존하는 것은 그동안 그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전통, 역사, 문화가 담겨 있는 거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종이 다양한 것들이 유지가 돼야 이후에 저는 농업도, 그러니까 한 품목 한 품목만 해가지고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을 심었을 때 전체적인 생태계나 농업도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 농산물을 심어 생태계도 살리고 건강을 지키고자 토종을 고집하는 신지연 씨.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토종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씨앗에 대한 권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심는 농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때 그 한 해만 그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그 권리라는 것이 딱 그만큼 산 만큼, 왜냐면 그 다음에 다시 심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 씨앗은 내가 심어서 다시 받아서 내년에 또 심고, 이 씨앗에 대한 권리는 심는 한 계속 그 심는 농민들한테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종 씨앗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에 위치한 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 자기 터에서 나는 음식이란 뜻의 제터먹이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다. 비싸게 종잣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채종도 하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 체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게 저희들의 꿈이고요. 차츰차츰 우리 생산자 조합원들에게 이 토종의 가치와 종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함께 같이 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터먹이의 주산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콩과 밀. 그중 안진뱅이 밀은 300년 전부터 우리 땅에서 자라온 품종으로 키가 작아 안진뱅이 밀이란 이름을 얻었다. 이 안진뱅이 밀이 이 우수성이 워낙 좋아서 지금 세계에서 심어지고 있는 갖가지의 많은 종류의 밀이 있는데, 그 밀들의 한 90% 정도는 어머니가 안진뱅이 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밀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연구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안진뱅이 밀의 경우 병충해도 강하고 환경 적응력도 좋아 수확량이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 안진뱅이 밀은 동사나 그리고 습피해 이런 것이 다른 종자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주 열악한 조건이 닥치더라도 우수하게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을 다른 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품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최근 토종의 우수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담긴 토종이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안진뱅이 밀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 토종 종자론 처음으로 슬로우푸드 국제본부 산하 생물종 다양성 재단의 맛의 방주에 등재되었다. 맛의 방주는 전 세계 소멸해가는 음식문화 발굴 프로젝트로 칙소, 제주 푸른 콩장 등 우리나라는 현재 55개가 등재되어 있다. 종자 주권의 밑거름이 될 토종. 그 중요성을 깨닫고 각 지역마다 토종 농산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작년 충남도에서도 조례 제정에 동참했다. 작년에 이제 가장 큰 성과는 충청남도에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토종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좀 이렇게 중요성을 인정받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토종농산물 육성 보존 지원 조례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충청남도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좀 조례 안도 한번 만들어 보고 계속 좀 요구를 해서 예, 그 조례가 생겼습니다. 공주에서 토종밀과 벼농사를 짓는 황진웅 씨. 그는 앞으로 다양한 토종 농작물을 재배해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은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토종은 한 10종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가지는 한 종류잖아요. 샥한만 거. 그래서 소비자는 그것만 자기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것이지, 선택권이 있다면 10종의 토종 가지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선택을 할 겁니다. 최근 충남의 귀농에 토종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토종이 건강한 먹거리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게 시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토종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마 이 필드를 개척을 하느냐에 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토종 운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전국 4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식 브랜드 기업. 이들은 제철 농산물과 토종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 밥상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저희는 브랜드 컨셉에 맞게 제철 식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계절에 가장 맛을 내는 우리 식재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토종 식재들을 가지고 이것을 메뉴화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매 개정시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메뉴는 맛의 방주에 등재된 안진뱅이 밀밥과 제주 푸른 콩장을 이용한 돼지 직화구이. 철마다 다양한 토종 식재료를 활용한다고 말한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가 토종 식재라는 얘기를 꺼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같이 먹어보러 가자는 형태의 가족 고객님들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익성을 배제하고 값비싼 토종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익성만 보면은 저희가 토종 식재를 사용하는 데는 너무 큰 무리라고 해야 될까? 무리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농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사라져가는 토종 식재를 소개하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상생은 저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토종 식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토종 식재를 찾아내서 메뉴화하고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역의 맛과 문화를 오롯이 품고 있는 작물 토종. 토종 작물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차세대 상품이다. 토종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식량 주권의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최근 토종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음식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토종 품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종이란 말이 앞서 소개했던 것과 같이 그 나라 자연에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식물이나 오랜 시간 사람들에 의해 재배되어 온 작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토종은 그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전통이 배인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성두 PD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똑같은 농산물을 똑같은 형태로 키웠다면 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하지만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담긴 토종이라면 분명 차별화는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토종이 가진 우수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또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